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무역실무를 강의하게 될 김성만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수차례 걸쳐서 강의를 갖다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래서 1차를 통과한 분들이 2차를 갖다 지금 준비하지 않나. 그런데 2차가 실제로 관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에 좋은 점수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있지만 특히 무역 실무의 경우는 여러분이 무역 영어를 갖다 배웠다든가 또는 대학교 전공을 갖다가 무역을 갖다가 전공한 거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공부를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전공의 경우에 이제 1차가 합격되었는데 관세사 2차를 갖다가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 실무라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아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점수를 따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2차는 전략이냐 방어냐. 전략 과목은 70점이나 80점 정도를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40점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끌어올리는데 만약에 미비된 과목을 갖다 끌어주는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게 무역실무다. 여러 가지 만만한 과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실무는 오히려 공부를 갖다 잘 좀 해서 점수를 건져줘야 하는 과목인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통상 학생들은 무역실무는 그냥 한글로 돼 있고 그냥 영어도 아니고 읽으면 되는 거. 근데 막상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만큼 점수를 갖다 따는데 오류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 무역실무다. 이걸 방심하다가 오히려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하향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왜? 과목에 대하여 너무나 방심하고 또는 아니면 전공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역 영어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갖다 가져오는데 절대 그렇게 방심하면 되지 않고 점수를 반드시 건져주는 70, 80점 딸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되게끔 여러분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실무의 단계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종이다. 일반적으로 OT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의 단계, 이행의 단계, 그리고 종결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1장의 바로 챕터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어디죠? 그렇죠. 출발부터 시작해서 종결할 때까지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죠? 무역의 실무에서는 순서대로 나열되고 이 다음에 이슈. 이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뒤에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OT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즘 와서 국제 물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송에 대한 어떤 단계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이론의 증가 이런 이슈가 플러스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계종이라는 단계를 갖다 거쳐서 바로 계약으로부터 이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물건을 운송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보험을 갖다가 든다든가 보험을 든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무역의 이행에 대한 단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의 단계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족한다. 예스가 되면 종결입니다. 오케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러나 노가 되었을 땐 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종결 문제점에 뭐가 되느냐 총착역을 갈 수가 없죠. 이럴 때 노가 될 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중재라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삼심제도가 있지만 외국과의 거래는 거의 중재를 통하여 뭐가 되느냐 노에 대한 답안을 갖다 찾아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순서 무역 실무의 단계는 이렇게 되고 쭉 가서 마지막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복합 운송이라든가 또 관세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붙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슈의 사항이다. 현대 오면서 이슈의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책은 계종이라 그래서 계약의 단계 이행의 단계, 종결의 단계며 이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송이나 보험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뭐가 되느냐 선적이나 선적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봤을 때 하나의 운송 중에 선적이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연결돼가 종결까지 가고 바로 시사성, 이슈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는 게 무역 실무에 뭐가 되느냐 그럼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시작은 뭐가 되죠? 계약의 단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외국과의 그것도 국내가 아닌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른 외국과의 거래에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출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행하고 종결하고 그리고 시사성. 무역 실무의 단계는 이렇게 뭐가 되느냐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계종, 계약, 이행, 종결. 그래서 계약의 단계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행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종결의 단계 그리고 이슈의 단계
이런 걸 갖다 차례대로 배열돼가 우리 책은 20장까지 쭉 진행이 되며 매년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을 넓혀가며 우리 책을 갖다가 시험에 대한 대비로 쭉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단계 뭐죠? 계약의 단계. 바로 외국과의 거래를 갖다 과연 어떻게 연결하고 계약을 맺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보는 것이 1장 이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1장의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가서 쭉 한번 보죠. 계약이란 말은 뭐냐 하는 말이 됩니다. 계약이란 말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할 때도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의 뭐가 되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 쪽에서 오케이라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마치 사랑의 러브가 이루어지듯이 외국과의 거래에도 바로 청약에 대한 응낙이라 그러는 두 가지 과정. 여러 가지 청약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죠. 뭐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예스의 판정을 갖다 때려주는 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승낙이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바로 국제거래. 바로 무역은 국경을 넘는, 한마디로 국가의 경제선을 넘는 우리나라와 중국, 또 중국과 대만, 이와 같이 국경선, 경제선을 넘는 거래에서는 반드시 청약에 대한 뭐가 되느냐? 승낙이 있어야 된다. 마치 남녀의 사랑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라는 오퍼를 줬을 때 상대 쪽에서 오케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받아줬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외국과의 거래도 역시 바로 청약에 대한 응낙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는 이야기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단계는 바로 초기 단계가 청약인데 개의종에서 계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무역의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담아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제 2015년, 2013년 이 나왔던 문제들이 바로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나왔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그래도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들 비교적 어떻죠? 2013년, 15년에 나왔던 2010년대 이후부터 10년간 문제를 우리가 쭉 체크했는데 13년, 15년도에 이런 무역에 관한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필수 이론으로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필수 이론은 맨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을 갖다 이루기 전에는 맨 먼저 중요한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계약 전의 단계는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신용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상대를 알기 위하여 또 국내에서 문제를 갖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외국과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해외 시장 조사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해외 시장. 바로 언어와 풍토가 다른 외국과의 거래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가 어떻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물건을 줬다 부도가 났다. 그럼 이제 돈 못 받는 경우가 부하다하게 발생되는데 심지어 외국과의 거래에서 언어와 풍습과 모든 풍토가 다른 외국과 거래에서 상대를 갖다 모르고 문제를 갖다 물건을 줬다든가 또 물건을 샀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상대에 대한 뭐가 되죠? 신용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수출업자는 무역업자에게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럼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떠냐? 과연 그 사람 믿고 물건을 보내도 될 것인가? 물건을 사도 될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엑스포트냐 임포트냐에 따라 각자 이야기는 되겠죠. 바로 팔아도 될 것인가? 사도 될 것인가? 바로 두 가지 입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엑스포트는 수출을 얘기하고 이건 수입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수출이든 수입이든 상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신용조사. 상대에 대한 신용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상대의 신용조사가 바로 굉장히 무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조사라는 이야기. 국내가 아니라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상대방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건 왜 조사죠? 상대방.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능력이 어떻죠? 이 능력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상대방 능력이 어떤지를 갖다 체크하자. 이 단계가 바로 해외 시장 조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용조사를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국과 시장인데 궁극은
바로 상대방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더군다나 외국, 우리가 봤을 때 오버시라는 말이 바로 뭐가 되죠? 외국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 시장, 국내 시장도 아니고 외국 시장에서 상대에 대한 신용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신용조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3C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세 가지의 C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3C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3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렉터. 바로 경영자의 상도덕.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럼 운영자, 소위 최고 대표자의 만약에 사고가 어떠냐. 예를 들어 한국 같은데 만약 외국과 거래해서 삼성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삼성의 뭐 이건희 씨 아들이 어떤가. 뭐 어떤 이 상도덕을 가졌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적 어떤 감각.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어떤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최고 경영자의 상도덕이 어떻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대금의 지불 능력이다. 한마디로 경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경제성. 얼마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 경제적인 어떤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범위를 갖다 얘기하는 캐파시티, 거래 능력을 얘기합니다. 거래 능력이란 말은 이 사람과 거래를 했을 때 어떤 형태나 연역이나 영업권이나 뭐 여러 가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포괄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개념은 뭐가 되느냐? BS의 개념입니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IS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구분한다면 바로 일종의 캐피탈은 뭐가 되느냐? BS 능력. 거래 능력을 갖다 나타내는 바로 IS의 능력. 포괄 손익계산서 이야기다. 우리 회계학을 갖다 우리가 배웠을 때 1차 쪽에서 배웠죠.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능력이 어떠냐. BS의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얼마냐. 그리고 경제력이 뭐가 되느냐. 그럼 남에게 빌려온 거 자기가 낸 게 어떻죠? 균형을 나타낸다. 그래가 B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능력을 얘기하고 이쪽은 원천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죠? 어빌리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바로 남에게 빌려온 돈이 얼마고 자기가 낸 돈이 얼마죠? 이건 바로 그 사람의 지불 능력을 얘기하는 바로 이 내용, 구성.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IS의 경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시일을 갖다 늘어나게 하는 원인.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일을 줄게 하는 원인 비용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비용과 수익. 이건 바로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익과 손해를 낼 것인가. 바로 거래 능력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는 포괄손익계산서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그 회사의 캐피탈이 어떻게 되느냐. 원천. 이건 바로 능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3C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얘기하며 3C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느냐. 상대, 거래 상대가 과연 어떤 재정 상태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에 배웠던 회계학이라는 개념이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의 뭐가 되느냐. 지불의 능력, IS 속에서 A가 L과 C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떠나가. 그럼 이 중에 만약에 30억을 갖다가 남에게 빌렸다. 그럼 70억이 자기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돈이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바로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BS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 수익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거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견해를 갖다 얘기할 때 바로 지불의 능력, 거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1차에 배웠던 BS와 IS를 갖다 우리는 신용조사 속에서 논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속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BS 영역을 얘기하고 바로 3번에 얘기하는 캐파시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3C에 대한 이야기를 재무제표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계약의 단계를 보자. 자, 우리가 일단 뭐냐 그럼 상대를 갖다 알고 싶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앞에 나왔던 뭐냐 신용조사란 말이야.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더군다나 국경과 또 언어와 풍습과 모든 게 다른 외국과의 거래에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어떤 능력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해외 시장 조사 속에서 신용조사라는 얘기와 스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약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계약을 갖다 맺고 싶다. 사전에 대한 어떤 신용조사가 끝났다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신용조사를 했다 이거죠. 상대를 파악했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지. 그이는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청약에 대한 응낙이다. 뭐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퍼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억셉턴스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청약에 대한 응낙, 뭐 수없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나 남자 관계나 다 그렇죠. 청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낙이 있어야만 우리는 뭐가 되죠? 정상적 하나의 어떤 이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청약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 이 두 가지.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뭐가 됩니까? 신청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신청서. 이 신청서를 갖다 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일종의 뭐가 되느냐? 주문을 갖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주문.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오퍼와 여기에는 반대 오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교적 어디 되느냐? 확정 오퍼다. 그럴 때 이건 확정 오퍼는 어떤 걸 얘기하죠? 모든 사항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 청약이라고 할 때 확정 청약은 바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대적 승낙, 바로 기간을 딱 줍니다. 언제까지? 회답의 기간. 이 기간을 갖다가 어떠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연락을 다오. 날짜를 갖다 못을 박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기간의 유효 기간을 갖다 딱 잡는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간을 갖다 답더라 이거죠. 언제까지 나에게 답을 달라. 이렇게 확정적인 걸 갖다 우리는 확정 오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오퍼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대 오퍼는 뭐가 되느냐? 상대가 어떤 청약을 했는데 근데 여기 반대로 왜 되느냐? 그럼 미확정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확정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기는 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펌 오퍼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프리 오퍼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자유롭다. 프리를 갖다 얘기하는 프리 오퍼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기간이 없다. 언제든지니까 뭐가 되느냐? 프리가 된다 이거죠. 언제든지 네가 마음에 든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을 다오. 언제든지라는 조건. 얘는 언제까지. 그래서 확정의 경우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못 박혀 있다면 유효 기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는 유효 기간이 없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기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란 말을 갖다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확정 오퍼라는 얘기를 쓰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이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연락 다오. 확정 오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언제든지 마음에 든다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미확정 오퍼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확정 오퍼에 대해서 반대 오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가 줬는데 오퍼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면 되지만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갖다 변경한다 이거죠. 조건의 변경을 갖다 얘기할 때 조건의 변경. 이 사람이 확정 오퍼를 갖다 보낸 데 대하여 조건을 갖다가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걸 갖다 반대 오퍼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조건의 변경을 갖다 청구할 때 조건의 변경을 청구할 때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카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에 대한 카운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약에 의하여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오퍼가 왔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하여 승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제 조건은 청약에 대한 뭐가 되느냐.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주문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잘 아는 풀체이스 오더라는 말을 갖다 쓰면 주문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구매자가 제시하는 오퍼다. 구매자 제시. 구매가 제시하는 뭐가 되느냐. 오퍼를 갖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하나의 주문서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바로 판매자가 보내는 것은 확정, 청약의 단계다. 그럼 여기서 구매자가 제시하는 오퍼가 있다. 뭐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어떤 오케이를 얘기하는 승낙과도 같은 건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청약자의 오퍼를 받은 피청약자가 바로 합의적인 승립을 위해서 바로 오케이를 갖다 합의의
합의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의사를 갖다가 얘기하는 의사, 합의의 의사 표시가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에 봤을 때 우리는 승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중간 단계에서 구매자가 제시하는 어떤 오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승낙의 단계 앞서서 구매를 했을 때 이에 대하여 오케이가 떨어지면 승낙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계약의 단계에서 한 번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특히 우리가 봤을 때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약의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남녀의 사랑에도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상대에게 대하여 바로 하나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조건이 바로 계약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품질,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수량, 퀀티티죠. 얼마의 가격으로 플라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배에 어떻게 실지 선적의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금을 갖다가 대한 이야기, 여기에 결제는 바로 대금 결제를 얘기한다 이거죠. 대금의 결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금 결제. 그리고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조건을 얘기하는 조건, 무역의 조건을 갖다 얘기하라 7가지. 통상 7가지가 뭐가 되느냐? 무역을 갖다 이룰 때 상대와 조건을 갖다 건다 그럴 때 조건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품질이다. 그래서 품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데, 여기는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럼 샘플링 견본입니다. 몇 개를 보내줘서. 우리가 통상 샘플링이란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견본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외국과의 거래에서 너희들 물건 보고 싶다 그러면 샘플을 갖다가 보내준다. 이 샘플의 이야기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표준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을 갖다 얘기할 때. 명세표는 뭐냐 그러면 시방서라고도 얘기하죠. 시방서. 또는 아니면 뭐냐 그러면 견적서라고도 얘기하죠. 견적서. 이 견적서를 갖다 보내줬을 때 보고한다. 또 예를 들어 상표 이하여,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다. 코카콜라. 우리가 코카콜라를 갖다 살 때 코카콜라로 몇 병 달라. 이 상표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등급이 있다.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등급을 갖다 준다 그러면 규격이다, 등급이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준품이다 그럴 때 표준품은 농산물의 경우, 요거 등급은 등급인데 이건 특히 농산물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삼 같은 거, 인삼 같은 데도 뭐 예를 들어 어느 인삼에 뭐를, 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등급을 갖다 얘기하는데 농산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농산물의 등급을 갖다 우리가 표준품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규격 등급은 그냥 공산품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비교적 얘기를 많이 하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량은 몇 개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몇 개를 살 것인가, 몇 개를. 그리고 가격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격 조건에서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외국과의 거래는 판매자가, 셀러가 바이어에게 어디까지 얼마에, 아주 중요한 게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에,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인코텀스다. 가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즉 판매자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판매자가 기준이 됩니다. 구매자가 아니에요. 판매자 셀러가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 조건을 가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국내 가격 조건도 있지만 외국과의 가격 조건에서 판매자가 어디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조건을 갖다 제시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인코텀스라는 이야기, 인코텀스. 뒤에 가면 인코텀스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인코텀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요 가격 조건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인코텀스.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배에 어떻게 실느냐, 선적 조건. 한마디로 말하면 선적은 배에 싣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해외 물건을 갖다 보내는데 어디까지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선이냐, 본선 인도라는 말이 될 때는 본선까지 실어준다. FOB죠. 플라이트 온 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선까지 실어주는 조건.
이게 선적 조건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뭐 선박이 지정되든지 선적의 반할 이를 또 있고 본선에 하는 거. 또 선적 조건 속에서는 선적의 분할이 있습니다. 선적을 갖다가 분할해서 실을 건가 아니면 통째로 다 실을 건가 등등. 이 많은 조건을 갖다 우리는 선적의 조건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인코텀스는 바로 판매자가 어디까지 얼마에 팔 것인가 하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로 설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만약에 가격할 때 가격의 품질, 수량, 가격 조건, 선적 조건, 그리고 결제 조건. 이 결제 조건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어떻게 지급할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외국과의 거래에서 대금의 지급에 뭐가 되느냐? 조건을 얘기한다. 대금의 지급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먼저 선불이다. 페이먼트.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주문과 함께 돈을 준다. 바로 주문불이 되는 거죠 뒤에가. 근데 뭐가 되느냐. 아예 먼저 돈을 준다 하는 게 바로 선불이다 이거죠. 대금의 돈을 미리 먼저 상품을 받기 전에 준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선불이다. 또 주문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럼 준불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캐시 돈을 주는데 도큐멘트 바로 서류 상환 서류와 교환한다 이거죠. 서류와 교환해서 어떻게 되느냐 돈을 준다. 이건 바로 서류 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시 온 딜리버리 그러면 캐시는 돈을 갖다 얘기하고 딜리버리는 인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물건의 인도. 그래서 COD라는 얘기 캐시 온은 동시에 현찰과 물건 인도를 동시에 한다 그럴 때 바로 현물 상환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진은 묶어서 뭐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죠. 또는 아니면 예를 들어 분할한다. 예를 들어 너무나 큰 고가의 물건 같으면 10년 분할 또는 3년 분할해서 파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불이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뒤에 주는데 바로 페이먼트를 갖다 뒤로 한다 그럴 때 연불이 되죠. 그래서 3년짜리 무후불도 되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연불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 어카운팅 그러는데 장부 결제라는 말이 나고 상호 계산은 서로 상호간에 청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A라는 회사와 뉴욕에 있는 뭐가 되느냐 B라는 회사가 서로가 단골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뉴욕에 보낸 돈이 3,000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1년 동안에. 그러면 또 거꾸로 뉴욕에서 만약에 서울에 보낸 게 2,000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거죠. 1년 동안에 쭉 누적된 게. 그러면 쭉 장부를 갖다가 딱 놔놓고 이제 결제를 합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쭉 해가 연말에가 3,000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기록했다가 2,000불. 그럼 나중에 청산하자. 얼마만? 그렇죠. 2,000과 3,000을 청산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나머지 잔액만 주자. 잔액 결제. 이 잔액 결제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청산 거래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누적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상호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A가 B에게 바로 준 것이 1,000불이 더 많으니까 B로부터 1,000불을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DP와 DA라는 말이 나옵니다. D는 서류를 얘기합니다. 영어를 갖다 공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무역은 영어 자체를 좀 알면 굉장히 좋죠. 무역 영어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D는 바로 도큐멘트 서류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P는 바로 돈을 갖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류와 뭐가 되느냐? 대금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급하자. 이게 바로 DP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서류를 받는데 액셉턴스를 갖다 나타내는 건 이건 뭐가 되죠? 인수란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서류에다가 OK를 갖다 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물건을 갖다가 주는데 서류에다 OK만 놓을 때 이거는 서류와 대금을 갖다가 같이 준다 주고받는다 DP라면 서류를 받을 때 사인만 한다는 얘기가 되죠. 사인을 갖다 하는 이야기. 이게 뭐가 되느냐? 인수. 바로 도큐멘트 against acceptance라는 말을 써서 DA는 뭐가 되죠? 바로 인수도. DP는 지급도. 서류를 돈 주고 서류를 인수하고
인수인데 이때 인수는 뭐가 되냐? 환넘을 갖다 통상 많이 얘기합니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환넘의 인수다. 또는 아니면 일반 음의 인수를 갖다 하면서 뭐가 되느냐? 받는 거. 이건 외상이란 얘기가 되죠. DP가 현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현찰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처리가 된다면 DA는 여기에 나오는 DA는 뭐가 되죠? 외상 거래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바로 대금 결제를 우리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쭉 할 수 있고 대금 결제를 영어로 꼼꼼하게 한번 알 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외국과의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인슈어런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물론 뭐 영어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슈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상태, 슈어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ANC는 명사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걸 확실한 상태 속으로 넣는 거. 그렇죠. 인슈런스라는 말은 바로 외국과의 거래는 수없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이 많은 위험의 도사림 속에서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들자 하는 게 보험을 갖다 얘기하며 이는 상태. 전치사 상태로 인을 얘기하죠. 슈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확실하다 그러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단어가 되고 ANC는 명사의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죠? 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쓴데 외국과의 거래는 반드시 보험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보험 없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보험 없이 거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갖다 보내는데 외국과 거래는 한두 개 보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사고 중에도 큰 사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과 거래는 리스크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보험이라는 인슈런스를 갖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포장. 포장은 여러분 잘 패킹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포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체 물건이 있다면 바깥에 외장, 또 개별적인 뭐냐 그러면 개장, 또 내부에 있는 내장, 외장. 바깥 포장을 얘기하는 거죠. 안에 있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하나 낱개마다 하는 건 게장이라 그러죠. 게장이며 바깥에 이제 있는 외장이라면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내장이 되고 내장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이제 감아 있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게장, 개별의 포장이라고 얘기하고 내부의 포장을 얘기하고 외부의 포장이다. 내장, 외장, 게장이라는 말을 쓰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고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 포장까지 해서 이제 보냈다. 그럼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제 중재, 클레임. 클레임은 바로 여러분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래가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손해배상을 얘기한다 이거죠. 손해배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결할 때 이 종결에서 개의 종결할 때 종결해서 뭐 계약을 하고 앞쪽에는 계약의 단계가 맨 먼저 있었고 이행의 단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행의 단계 있었고 마지막에 종결의 단계는 예서냐? 예서 같으면 오케이입니다. 만약에 만족한다 이러면 오케이죠. 그러나 노후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바로 노후가 되었다 그럴 때는 여기는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클레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노후가 될 때 이제 클레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손해배상. 그럼 이제 이 손해배상을 갖다 해결하는데 외국과의 거래는 뭐 우리 국내에 있을 것 같으면 소송을 걸어서 한다 그러지만 외국과 거래는 중재소를 통하여 중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일반 거래와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갖다 본다면 이런 과정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나구나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강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